여기 어디냐면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사진 찍어줘 빨리 와. 리유니언을 싹 해가지고 여기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 이거 보니까 눈물 날라 그래. 이거 보여요 저거? 여기 있으면은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영알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두 분, 자기소개 한 번씩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학 전문가 정석입니다. 트루크메니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도시란 기준이 있을까요? 기본 튼튼, 개성 뿜뿜. 도시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안전하고 또 편리하고. 두 번째는 저는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도시하고 이렇게 자꾸 따라하는 것보다는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좋은 도시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에밀리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란? 교통이 잘 돼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운전 못하면은 어디든 가야 되는데 좀 힘들거든요. 저도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운전면허가 없어요. 아 진짜요? 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서울에서는 운전면허 필요 없이도 너무 불편함 없이 살 수가 있어.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더 편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면허가 없는데 진짜 공감합니다. 맞아. 기후위기 시대에 자가용을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리스펙트. 오늘 저희가 가볼 역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DDP가 벌써 10주년이 됐대요. 오. 이 역은 서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역은 서울의 깊은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역이기도 해요. 원래 이름은 경성운동장역이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였냐면 동대문에서부터 성곽이 쭉 이어져서 광해문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 성벽이 지나가던 자리를 철거하고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그게 경성운동장.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제 서울운동장이 돼요, 이름이. 그러다가 잠실의 운동장이 80년대 초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울운동장이 두 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때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되고 DDP를 건설한 뒤로는 이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된 거죠. 동역사. 원래 동역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 DDP 10주년 기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여행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살짝 스포를 하자면 K-팝 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도 주목해야 돼요. K-팝 좋아하세요? 우리 딸이 좋아해요. 그럼 바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저 되게 오랜만에 오는 곳이고 나은님도 아마 오랜만일 것 같아요. 여기 어디냐면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그럼 왜 디자인 산업의 메카를 동대문에 지었을까? 동대문은 또 패션 의류의 메카잖아요. 그렇죠. 어젯밤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을 내일이면 동대문엔 시제품이 나와요. 하루 만에.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 동대문 일대에 옷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원단 오토바이로 실어오고 재단하고 단추, 지퍼 이런 게 다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이 도심부는 복합 산업 생태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되게 뜻깊은 게 뭐냐면, 예전에 제 고등학교를 야구가 유명한 충암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길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뜨거운 추억이었어가지고 거기에 결승전에 저희 학교가 올라가서 대통령이 말이 너무 많아. 보러 가자. 이거 사진 찍어줘 빨리 와. 엄청 크구나. 네, 요거 해치예요, 해치. 이거 원래 서울시 캐릭터였는데 리유니언을 싹 해가지고 여기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런 식으로 인증샷 찍는 명소로서 제가 진짜 이쁘게 찍어줄게요. 요게 이러면 이쁘다. 자, 갑니다. 오, 잘 나온다. 아 근데 왜 둘 다 그렇게 닮았지? 이러고 있네, 얘가. 자, 여기 대충 조감도처럼 구조물 볼 수가 있는데, 되게 크다. 위에서 보면. 건축가계 노벨상 같은 게 있어요. 저 알고 있죠. 그걸 수상하신 건축가께서 이거를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맨 처음에 이게 뭐지? 이런 희한한 디자인이 다 했어.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대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머스트 비지 플레이스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DDP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가봤죠.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진이 진짜 잘 나오고 특별한 건물은 세계적으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DDP 근처에 러시아 식당들이 있어요. 저쪽 광해문 쪽에 맞아요. 많이 있죠. 거기 되게 자주 가거든요. 오! 칸드. 아 빨리 먹자. 골라주세요. 몇 개까지 시켜도 돼? 일단 시킬 수 있는 만큼 다 시켜요. 이거 하나씩. 다음에는 이거 하나. 우크라이나 정통은 그리고 플로브 하나. 밥이네. 원래 한국은 밤 아닌가? 한국 밥심이죠. 빨리 나와라. 가까워져. 우와, 소리가 가까워져. 소리가 가까워져. 소리가 난리 났다, 야. 이야, 샤шл릭이다. 맛있겠다. 양고기. 우와.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야.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먹으러 가고 싶은데요? 갈까요? 너무 좋지. 맛있다, 맛있어. 말이 안 나오지? 그냥 또 나왔다. 아 배고프다. 근데 솔직히 모두 다 한국인 입맛에 맞는다 하면 아닌 것 같고 저 중에 한국인들한테 맛있는 게 또 있어요. 다 맛있어 보여. 자, 여기는 나나님의 인생을 바꿔준 곳이에요.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꿔준 게 이 K-pop 아닙니까? 저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분들 엄청 많다니까. 여기 이벤트 이름 자체는 디자인 드림 랜드인 것 같고요. 저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 박물관 무조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K-pop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성지 느낌이니까. 야, 여기 딱 연대기가 있죠. 0세대부터 있죠.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박진영 데뷔. 와, 진짜 옛날인데 이거는. 이거 SS 몰라? SS? 나를 믿어주길 바래. 와, 진짜 잘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모르지? 이거지. 인생 바꿈이 이거라고. to be excused. 동방신기. 그러면은 제 공방신기 이 분들한테 엄청 고마운 마음이 크겠어요. 뭐 한쪽 고마웠지. 한쪽 내 인생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궁리하지. 책임져. 심장이 달콤하긴 자, 그리고 여기 원더걸스가 데뷔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한다. 사이 최초 빌보드 하트 100 2위 다 이래.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에 어떤 술집을 가나 클럽을 가나 저 노래가 항상 나왔어. 그니까.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자, 이제 방탄소년단 어떻게 보면 2세대의 가장 화려한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방탄소년단을 기점으로 2세대와 3세대가 나뉩니다. 맞아요. 요즘은 아이브, 레세라핌, 뉴진스, 라이즈는 얼마나 유명한지 알긴 알아? 처음 들어요. 괜찮아. 나이 먹었으니까 인정해. K-팝의 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해가지고 책으로 내도 되게 재밌는 역사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책은 매개월 다시 만들어야 돼. 그치, 역사가 계속 써지니까. 응. 자, 이제 여기 우리 역사를 보러 왔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이라는 곳으로 나와 있고 나 이거 보니까 눈물 날라 그래. 이거 보여요, 저거? 와, 저 야간등 아직 있더라고요. 옛날 조명탑. 여기 스테디움에서 함성 소리와 저는 결승전을 봤단 말이에요. 역사 속의 마지막 경기. 여기 있으면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여기가 이제 기념관이고요. 그때 당시의 역사라든지 이야기거리들 다양하게 콘텐츠가 녹아 있습니다. 제가 기념관에 가면 보라고 권하고 싶은 곳이 동대문 운동장의 땅을 지표면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자른 단면을 전시하는 곳이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역사가 길어져요. 지상에서 한 1m 내려가면은 일제강점기, 한 2m 내려가면 조선 후기, 3m 내려가면 조선 중기. 소름.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땅 속에는 옛날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글씨 그대로 그때 경기장에 있던 거 뜯어온 거 그런 느낌인데? 저기 부셔버렸네. 어떡해. 이거 어떡해. 마지막 경기 봤다며. 응. 이거 실제로 보는 거 아니었어? 이거 실제로 봤지. 17년 살고 여기 왔다가 마지막 경기를 보고 17년 뒤 여기를 다시 왔다. 여기 뭐 연상이 있네. 와. 뭐야?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은 네. 특별하지. 그쵸. 응원하고 네. 황금사자기, 봉황대기, 맞아요, 대통령기. 맞아요. 예. 대박. 뭐 간판 같은 것도 있고 야구 공도 있고 안녕 동대문 운동장. 요거네, 요거 맞아. 딱 요거였어. 그럼 DTP 크기가 이만큼인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을까? 요걸 철거해서 그 위에 지었으니까.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재밌었죠. 와. 생각보다 그냥 눈이 재밌더라고요. 이거저거 볼 게 많아가지고. 아예 한국 살면서는 10년 넘게 되는 건데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신기했어.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궁금하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세상이 바꾸는지 너무 궁금하네. 난 하나 알아. 뭐야? 오빠 늙어.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동대문 봤으니까 그럼 이제는 어디가? 서울에는 기가 막힌 역들이 많습니다. 거기 또 데려가 줄 테니까 일단 갑시다. 아니야 지금 가자. 두 분은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동대문의 의미를 더 깊게 느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동대문 운동장의 이제 추억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아마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동대문 운동장이 운동의 메카였죠. 그래서 많은 기억들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번 오셔서 기념관을 둘러보시고 동대문 운동장이 가진 서울의 역사가 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추억이라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동대문이 야구의 추억이 있듯 많은 분들에게는 이 DDP가 DDP의 추억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DDP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 그럼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다음 정거장에서 만나요.